네, 안녕하세요. 오늘 통합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최승찬입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통합과학 학습 전략 이런 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통합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통합과학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저런 과목이 있었나? 내가 배웠는데 가물가물한 건가 싶은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배운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의 과학 교육 과정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초등, 중등 과학을 거치고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문이과가 갈리고 이과생들만 물화생지, 흔히 얘기하는 물화생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굳이 바뀌게 되었냐 하면 교육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좀 되게 너무 흔히 얘기해서 조금 감흥이 없어진 단어일 수도 있는데 융합형 인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융합형 인재라는 거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문과생이 과학 하나도 모르는 게 말이 돼? 이과생이 사회 인문학 모르는 거 말이 돼? 하면서 서로 배우게 시켰던 게 최근에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변화를 줬습니다. 여기에다가 통합과학을 끼워 넣어서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도록 한 거예요.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다 배우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통합과학이 끼어 들었는데 그럼 이 통합과학은 뒤에 보이는 물화생지랑 뭐가 다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통합과학은요, 문과생도 다 배워요. 그러니까 물화생지랑 같은 구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화생지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축소판이에요.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목차를 떠와서 이건 좀 너무 어려운데 하는 걸 쳐내고 고등학생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물화생지 1, 2인데 통합과학은요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화생지 내용을 다 섞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글이요, 1년 동안 배울 통합과학 내용을 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시작할 때 보면은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요, 미래를 위한 기술까지 쭉 내려가 있어요. 요것만 읽으면은 그냥 흔한 글 같죠? 그죠? 그럼 제가 이걸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이 색칠된 하나하나가 대단원이 될 거고요. 이 대단원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화생지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거를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단원부터 소단원까지는 그냥 아무 책이나 펴도 있는 거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영역 구분을 색깔로 좀 해놨어요. 보시면은 뭐 물화생지 이런 게 뭉쳐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다른 내용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통합과학의 구석의 특징이고, 제가 지금 여기 띄워드린 거나 나눠드린 이 표는요, 지금 현대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상교육 통합과학 교과서 목차인데요. 다른 교과서나 문제집을 봐도 뭐 목차는 조금씩 차이가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내용은 다 똑같은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통합과학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일 텐데, 그 전에 일단 단위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고 통합과학은요 1학년 때 4단위씩 2학기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8단위예요. 이게 다른 선택 과목보다 많은 단위입니다. 뭐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서 2학년, 3학년 때 배울 물리학원, 뭐 화학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총 6단위고요. 뭐 다른 선택 과목들도 거의 다 6단위 이런 식이고, 국어, 수학, 영어라고 이름 붙은 과목이 8단위예요.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서 1학년 때 혹은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다 통틀어서 단일 과목으로 이 통합과학보다 많은 단위를 배우는 과목은 없어요. 단위수를 아까부터 계속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단위가 결국 내신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정도가 돼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과목을 망치는 것보다 일주일에 4번 수업하는 과목을 망치는 게 내신에 더 큰 영향이 오는 시스템입니다. 현행 시스템은. 그러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알던 통합과학인가? 맞나? 과학은 탐구 아니었나? 국영수가 중요한 거 아니었나? 국영수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통합과학은 탐구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통합과학 학습 전략을 시작하기 앞서서 단위수를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통합과학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 하고 보니까 통합과학은 수능을 안 봐요. 수능 과목에 통합과학은 없습니다. 1학년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영향을 주느냐? 수능을 보는 과목들, 흔히 알고 계시는 뭐 국어, 수학, 영어, 아니면 과학도 물리학, 화학, 뭐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내신 시험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강해요. 일종의 기준이 돼주거든요, 그 문제들이. 근데 통합과학은 그런 기준이 되는 문제들이 적고 찾기가 어려우니까 학교나 선생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학교,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정말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어떤 고등학교 딱 뽑아서 문제를 봤더니 이게 정말 같은 범위의 시험이 맞아? 할 정도의 시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의 현실, 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내 아이의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현대고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고 보니까 객관식이 한 24문제 정도 나오고요. 주관식이 한 대여섯 문제 해서 보니까 한 문제 수를 한 30개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난이도나 어떤 유형별로 나눠보면 교과서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지엽적인 문제가 있고요. 대놓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정복해 우리가 통합과학 내신을 정복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가장 쉬운 것부터 가면 교과서만 읽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얘는 정말로 암기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정말 책을 달달달달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도 현대고처럼 좋은 학교에서는 그 안에서도 난이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물어보는 표현을 바꿔요. 우리가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을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표현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단어 암기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구조적 이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늘천 따지, 뭐 천자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의 성질, 특이한 점, 다른 과목과 다른 개념과 비교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제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학원 사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센티엄 학원을 지나가면서만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센티엄 학원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센티엄 학원 건물은 어디 있어요? 센티엄 학원 건물은 몇 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처럼 안에 들어와서 설명회도 들으시고요. 만약에 자녀분이 여기 다니신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비도 내셨을 거고요. 하다 보면서 알게 되는 내용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모두 이해하면 구조적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것도 대답할 수 있죠. 이 근처에서 가장 좋은 학원이 어디 있어요? 김희수 원장님이 수업하시는 학원 건물은 몇 층이에요?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질문은 물어보는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한데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구조적 이해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난이도를 올리려고 노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에도 당황하지 않고 답할 수 있도록 구조적 이해를 강조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와 나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맞출 수 있어 하고 갔더니 지엽적인 문제랑 어려운 문제가 딱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선 조금 비극인데 가뜩이나 좋은 현대고등학교를 가신 학생들은 이제 ABC 절대평가가 아니라 등급제 상대평가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이 등급제 상대평가랑 이 절대평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 때는요. 본인이 잘하면 좋은 성적을 받아요. 본인이 좀만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면 A 받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더 좋은 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지엽적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상위권 등급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엽적인 문제는요, 절대 전조 없이 출조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전조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전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이 나오게 되면 큰 문제가 날 수 있어요. 무슨 전조냐?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나눠주셨는데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었는데 시험에 나왔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런 걸 맞추려면 당연히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하시고 물론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모든 내용에 대한 걸 다 이해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과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영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올 만한 내용을 추려가지고 시험 기간에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나올 만한 내용이 뭐냐? 이 통합과학은요, 물화생지를 가져다 만든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를 가져오고 싶다 해서 물리를 툭 가져오려고 하면요, 이 단원을 전부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쳐냅니다. 요건 좀 어려우니까 빼고, 요건 좀 어려우니까 빼고, 요것만 가져와서 놓자. 그럼 그 빠진 내용들 있죠. 그 빠진 내용들이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일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는 내용을 자주 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나올 만한 내용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화생지를 전부 다 이제 한 고3 수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를 바로바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된다. 혼자 공부할 때.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가 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화생지 이런 과학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게 다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통합과학은 수능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수능에 나오는 물화생지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이 물화생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현대고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이거 내신 분석을 하려고 문제를 딱 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약간 헉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왼쪽이 기출문제고요. 오른쪽이 이제 수능 기출문제인데 이 두 그림을 보시면은 변압기 두 개를 놓고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는 상황이에요. 왼쪽은 감는 수를 이제 안 알려주고 나머지 조건을 준 거고요. 오른쪽은 감는 수만 알려주고 나머지 조건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을 놓고 조건을 조금씩 바꿔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한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보일 만한 걸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공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랑 연계되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상위 과목에 물화생지에.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기출 유형을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그 내용을 전부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그걸 전부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그 내용을 전부 하는 대신에 유형을 대비해서 시험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통합과학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 문제가 어디 나올 줄 알고 이거를 준비를 하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학생분들께서 직접 준비할 때 어렵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정리해보면요. 통합과학은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나올 만한 내용을 추려서 반복적으로 연계되는 상위 과목 내용을 파악해서 유형을 대비하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통합과학 학습 전략이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제 수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저는 평소에는 구조적 이해를 항상 강조를 하고요. 질답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직전 기간 보충에서는 나올 만한 지역 개념이나 나올 만한 고난도 유형을 해설을 해드려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그런 것처럼 구조적 이해를 가장 빨리 하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직접 개념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미 아는 내용으로 배울 내용의 근거를 찾는 질답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답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께서 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요. 제가 한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학생분들이 한 번 깨우치는 게 더 좋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방식을 썼던 분이 찾아보니까 소크라테스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말을 따서 네 개념을 알라 요거를 좀 구호처럼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사실은 내신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 기간에는 나올 만한 지역 개념이랑 유형 해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약 프린트로 들여가지고 시험 기간에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도록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좀 플러스 알파로 수업 시간 외적으로도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전 클리닉을 운영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분만 오시는 거지만 뭐 저는 언제나 여기 시간 투자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해결하고 간다라는 게 이 클리닉의 모토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준비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사람은 잘하는 일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누군가는 과학을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좀 그럴듯한가요? 저는 학생 때도 과학을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좀 즐겁게 과학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